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은 입장들이 서로 얽혀 있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가지다 보니 각자의 자유와 권리가 종종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때 인간의 마음과 인간에 대한 이해, 문제의 본질과 상황의 파악이 몹시 중요해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 피해자, 강자, 약자라는 익숙한 프레임을 통해 갈등과 서열의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게 되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 각자가 사정을 이해받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보다는 모두가 억울해지고 다 같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자신이 더 억울하고 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정신과 약물에 맡기면서까지 피해자 정체성에 충실하려는 자학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황시민은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좀 공감되기도 하면서 또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떠올랐던 키워드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키워드와 이 사건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당혹스러움, 항의, 피해의식,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오늘 살펴보게 될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패턴을 구체적 사례로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럼 출발!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어떤 뉴스요? 바로 제주도 호텔 관련된 네. 아주 좀 호기로운 이런 뉴스입니다. 호기로운 뉴스라고요? 요즘 해외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가장 많이 즐기는 휴가가 비싼 호텔에서 호캉스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고가의 5성급 호텔에서 좀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당사자들 심리 분석 좀 해주세요, 박사님. 이 고가의 5성급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하면 상당히 비싸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지난 1월 8일 제주도에 문을 연 그랜드 조선 제주의 사우나 내부가 그 외부에 훤히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는 투숙객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네. 본인이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 손이 노출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보였다는 거죠. 아니 지금 나체가 보였다는 거죠, 남한테. 나체가 보였다. 네. 아니 나체가 그럼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나체가 보였다라는 거지. 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뭐 인터넷에서 나체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피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분도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5성급인 조선 제주는 제주 중문 단지에 있는 켄싱턴 호텔 제주를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호텔 선전을 지금 유 선생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 아시죠?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혼여행 중에 이 호텔에 묵었다는 분이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5성급 호텔에서 나는 신혼여행을 갔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내 알몸이 노출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분 알몸을 찍은 사진이 나와서 내 멋진 알몸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다라는 근데 그게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 알몸이 노출됐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너무 억울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네요. 본인이 문제 제기를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렇군요. 내가 내 몸을 노출하며 사용하던 공간에 많은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했을까요? 작성자분 정말 놀라셨겠어요. 내가 당한 이 일을 다른 사람도 당하게 둘 수 없어. 모두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기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을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과 상황을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그런 작은 가능성과 불안, 두려움을 모두 제거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작성자는 왜 호텔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까요? 다른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작성자는 호텔 측과 접촉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위의 심리적인 목적을 달성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자는 익명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불붙일 수 있는 커뮤니티에 호소하여 피해 사실에 빙의해줄 다수의 힘을 형성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이 호텔의 수영장, 샤워 시설을 이용하면서 호텔 사우나를 이틀 동안 이용했는데 창문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미러 코팅이 돼 있다는 호텔 측 설명과 달리 외부에서 내부 모습이 훤히 보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호텔 사우나 측은 혹시 미러 코팅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그렇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미러 코팅인가요? 반대로 이야기한 거 같지 않아요? 아, 그 보통 밖에서 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 취재할 때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데 네. 안에서는 마치 벽처럼 보이는 게 미러 코팅이거든요. 그 미드에서 회색 그 회색 그렇게 그렇죠, 방에서 그렇죠. 이렇게 취조실 그렇죠. 그래서 형사들이 이렇게 물고 야 쟤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 방이 미러 코팅이라는 그렇죠. 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우나 내부 모습이 훤히 보이는 게 미러 코팅이 돼 있는 미러 코팅은 그런 거예요. 아, 그 반대가 아니었어요? 안에서는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었군요. 미러 코팅이 돼 있다고 그랬지. 미러 코팅은 외부에서 사우나 내부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우나 내부에서는 밖에 안 보이고 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는 밖에서는 안이 보인다. 이게 미러 코팅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호텔은 미러 코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글쓴이는 사우나 내부의 온도계 글씨까지 보였다고 그러니까 주장했고 밖에서 잘 보이는 거 당연하죠. 안에서는 그게 벽인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호텔에 사우나는 이런 호텔에 와서 사우나를 하시는 분 이 특급 호텔이니까 좀 특수한 사람들의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돈 많은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 많은데 이거. 자신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다수의 여성과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 여성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포르노 볼 필요 없이 우리 호텔에 오면 그건 아니죠. 밖에서 볼 아니 그 수 사람들 있다. 호텔에 가서 즐기러 갔는데 그게 포르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호텔 와서 즐기는데 즐기는 방식이 1박에 8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네. 저와 아내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분의 주장이고 보세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사우나에서 화장실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긴 있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그 화장실 벽이 미러 코팅이 된 벽인가요? 그 사진에서 같진 않은데. 아무튼 사진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안에 훤히 다 보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리 통창으로 보이는데 유리 통창인데 그건 사우나가 보이는 유리 통창이지 화장실을 이용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했다는데 그 통창으로 보는데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이 보일 수가 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온도계 눈은 보였는데 본인이 바깥에서 봤을 때 샤워를 하는 거를 본인이 확인을 하거나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는 망상, 이 환청, 환상 그 정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죠. 그러면 조현병 뭐 이래가지고 의사가 주는데 이 글쓴이 분은 뭐 80만 원에 1박을 했던 800만 원에 입박을 했던 지금 상당히 사건을 엄청나게 미러 코팅했다는 건 회사에서 호텔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근데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시면 박사님 생각해보면 이분 참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가 화가 났을까요? 돈 줬는데 자기 알몸이 만천하에 보였다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알몸이 만천하에 봤다라는 것을 누가 신고를 했거나 그렇죠.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으면 뭐 유포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민망한데 지금 그럴 가능성
개연성 밖에서 보니까 아니 혼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씻었을 때 니들도 봤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때 누가 봤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세상에 우리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옷 벗은 거를 상상을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거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저거를 바라보면서 저 어떤 여자가 저기서 샤워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뭐 상상도 아니야 지켜봤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이 놀라운 정신병적인 지금 본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 이분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군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약 드시는 것보다 박사님의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이분한테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얼마나 본인이 1박에 80만 원 하는 호텔에서 머물렀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으면 내가 그 호텔의 사우나에서 이 샤워를 할 때 그 호텔 주위에 있거나 제주 도민들이 구름같이 몰려와가지고 그거를 보게 만들었다 이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 나는 민망했다. 내 몸매가 조금 미스 코리아 정도 수준이었으면 덜 민망할 텐데 그러지도 않은 몸매로 가지고 보였으니까 내 민망했으니까 내 환상과 상상에 이거에 대한 피해를 호텔 측에서는 뭔가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해라 이런 상황이 되면 호텔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하겠죠. 그렇지만 호텔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릅니다. 뭐라고요? 일단 운영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잘못해서 속이는 그럼요. 거죠. 네. 다만 문제 제기한 고객과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알몸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게 CCTV에도 그 사우나에서 샤워하는 게 이 외부에 있는 CCTV가 사우나 쪽으로 그렇죠. 뭐 카메라가 그렇죠, 돌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노출이 안 됐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완전히 본인이 망상 또는 환상 이거에 의해서 지금 본인이 내가 피해를 당했어. 아무도 안 봤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전 세계 인간들이 이 사우나 창문을 보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야. 심리적으로 확실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신적인 보상을 해줘. 근데 이렇게 가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친절하게 다 진단 내려줘요? 그렇죠. 약 주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이야. 환각 이래가지고 이거는 정신병 진단의 구체적인 정상이잖아요. 이런 마음의 아픔이나 마음의 문제는 뇌파 탐지나 MRI로 측정할 수 있거나 생물학적 진단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작성자분이 황당한 일을 겪으신 그 울분에 못 이겨 스스로를 정신적인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가두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정신과에 찾아가서 약을 요청하면 의사는 그렇게 처방을 해주겠군요. 자발적으로 정신병 환자가 되어 마약류 약물을 자신의 몸에 넣으며 해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네요. 안타깝고 억울하고 울분이 차있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의문이 든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엄청난 피해자 모드에 두고 법이라는 통치의 틀을 통한 배상, 사과를 요구를 하며 할수록 더더욱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늪에 빠지는 게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호텔 관계자는 당초 고객 측에 안내한 것처럼 미러 코팅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일부 누락된 곳도 있는 것을 파악했다라며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는 것은 운영상의 실수로 시간대별로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올리는 방식 대신 상시 블라인드를 치는 것으로 운영 방침을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건 조금 내가 보니까 참 호텔석에서 운영상의 실수를 인정했는데 이게 참 멍청한 소리거든요. 뭐 이유는 안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웃긴 해명 아닌가요? 그렇죠.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는 이 마음 변명인가요?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통유리로 그냥 보이게 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심리도 짚어주세요, 박사님. 그러게요. 호텔 측은 사우나고 화장실 같이 엄밀한 공간을 미러 코팅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꿔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실수예요.
그런데 그 시공하는 사람은 이 안에서 밖을 봐야 되는지 밖에서 안을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아니 그 5성급이라도 시공하는 사람은 이 모텔급 시공하는 사람이나 5성급 시공하는 사람 구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거 미르 코팅이다라고 하면 그냥 가서 그 코팅지를 붙이는 건데 안에서 시공해가지고 밖에서 보이는지 밖에서 안이 보이는지 이거 시공하는 사람들이 잘 확인 안 해요. 뭐 호텔이라도 그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도 막상 보니까 당연히 잘 돼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반대. 이야. 뭐 반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객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실제로 고객이 느끼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시설물을 봐야 되는데 호텔 측은 관리자 입장에서 호텔 시설물을 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운영상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아직 이 호텔이 충분히 고객의 입장이나 고객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없는 호텔이다. 그랜드 조선호텔, 제주호텔, 네, 뭐 새로 생겼다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엄청 부족함이 많은 호텔이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작성자의 마음, 호텔 측의 마음, 시공업자의 마음. 각각 속사정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어떠셨어요? 처음 이 뉴스를 접하셨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 문제의 본질과 상황을 파악하면 법, 통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다수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각각 무엇인지, 어떤 가치들을 우선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지켜야 할 것은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이지 대중의 폭력성에 기대어 마녀 사냥하고 조리돌림하자는 것도 아니요. 인간성을 잃은 채로 법과 규범, 매뉴얼만을 숭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현대의학으로 자신을 자학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내 삶을,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법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거나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 호소하여 법, 여론, 사실은 일종의 권력이죠. 그것이 나를 구제해 줄 것이며 그 구제의 손길을 받으려면 더더욱 나는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호소하고 알려야 한다. 이런 마음은요, 참 아쉽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법과 권력에 철저히 의존하고 길들여져서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느낌. 황시민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느꼈다. 요 정도 멘트로 여러분께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 아닌가 질문도 해봅니다.